컴퓨터가 생각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채팅하는 대상이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밝혀내기 위해 온갖 질문을 다 했는데도 둘 중 누가 컴퓨터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면 사람인 척 속이고 있는 그 컴퓨터에 대해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컴퓨터 과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앨런 튜링은 튜링 테스트, 즉 어떤 기계가 채팅하는 대상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알아맞히지 못하게 하는 테스트에 통과한다면 그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도 된다고 주장했어요. 미국 철학자 존 설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중국어방 사고 실험을 고안해냅니다. 잠깐. 이제 사고 실험은 다 아시죠? 이론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현실 실험을 머릿속 추론으로 대신하는 행위를 바로 사고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실험 도구 없이 오로지 생각을 유일한 실험 도구로 삼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국어방 사고 실험은 이거예요. 같이 생각해봐요. 자, 여기 폐쇄된 방에는 영어는 잘하지만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이 방에는 중국어 질문들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규칙을 담은 영어 매뉴얼이 있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이 주어지면 그는 매뉴얼에 따라 중국어로 된 대답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방 밖에서 결과를 받은 사람은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존 설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절차에 따른 행위를 통해 특정 기호들을 방 밖으로 내보낼 뿐 중국어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존 설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 방식을 중국어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이 설계한 거 눈치채셨어요? 매뉴얼은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중국어 기호들은 입출력되는 데이터에 해당할 거예요.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컴퓨터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기계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어방 사고 실험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황이 유사한 또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철학자 하우즐랜드는 결함이 있는 여성 사고 실험을 제시했어요. 중국어를 잘 구사하는 여성이 있는데 불행히도 그녀는 뇌에 결함이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된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녀 뇌에는 뉴런만큼 크기가 작은 악마가 살고 있어서 신경물질 방출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웃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속도도 뉴런 속도만큼 빨라서 다른 사람이 중국어로 그녀와 대화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고 실험의 여성이 중국어를 이해한다라고 볼 거예요. 자, 어때요? 이 사고 실험의 결론은 기계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가진 이 여성을 설계하고 이 여성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즉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는 튜링을 옹호하는 주장이에요. 두 사고 실험 모두 입력된 신호를 기계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중국어를 이해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험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걸 보니까 철학의 사고 실험의 신뢰성에 좀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결국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실험이라도 실험의 변수가 약간만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지는 셈이니까요. 호프스테터는 이를 두고 실험자인 철학자가 노브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달라진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노브란 라디오 음량 조절 노브 같이 뭔가를 조절하는 것으로 가상 상황 속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의 속성 설정의 제어 장치를 말해요. 과학의 경우에 비해 철학의 사고 실험에서는 그 설정 값의 가변성이 크다는 거예요. 두 실험을 비교해보면 공간의 크기를 제어하는 노브가 전자는 큰 방이고 후자는 작은 뇌예요. 작업자의 크기를 제어하는 노브가 전자는 사람 크기의 인물이라면 후자는 신경세포 크기의 아주 작은 악마죠. 작업 속도를 제어하는 노브가 전자는 느림, 후자는 매우 빠름이에요. 이렇듯 노브의 설정이 달라짐으로 정반대의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걸 보임으로써 호프스테터는 철학에서의 사고 실험은 노브 설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신뢰할 수 없는 철학적 사유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철학에서 사고 실험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죠.
호프스테터와 달리 사고 실험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바로 이런 지점이 철학함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반론을 했는데요. 사고 실험은 정답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제시하고 그 풀이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노브들을 변경해 보면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인트로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과연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컴퓨터가 생각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국어방 사고 실험의 반론에서는 부품 하나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도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방 안의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도 방 전체는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네요. 물론 이 방 전체가 여기서 살아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결함 있는 여성 사고 실험을 보면 중국어를 이해하는 것도 결국 수많은 뉴런들이 시냅스를 통해 전기화학 신호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성은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기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면 그건 기계를 차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철학의 사고 실험의 사례와 그 유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